안녕하세요. 어른 친구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했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입사 후 1년 만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 B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B부서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상사인 부서장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부서장님은 해당 분야에 경력이 풍부한 분이었기에 부서장을 믿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파일럿으로 운영해보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부서장님은 제가 준비한 개선안에 대해 문제점만 지적하실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실행을 돕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업무 지시 역시 제 연차에 맞지 않는 단순한 땜빵 업무에 그치거나 고객 회의 중에 갑작스럽게 결정을 요구하시는 등 저를 팀원으로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여쭤보아도 잘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돌아왔고 앞으로 맡을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단순히 프로젝트 지원 역할을 잘해달라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서포터로 생각하는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프로세스가 부재하고 주먹구구식의 업무로 인해 실수와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몇 달간 지친 끝에 저는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앞두고 돌아보니 제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고민이 남습니다. 부서장님을 끈질기게 설득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실무자들만이라도 변화를 시도했어야 했을까요? 어른 친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사연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어쨌든 의사결정을 했고, 네. 보니까 이제 곧 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룩백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돌아보는 거. 네. 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학습하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찰하시고 학습하는 태도를 인정해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어른 친구 채널을 구독하는 우리 구독자들한테 좋은 사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우선 이 사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서장님? 저 부서장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정보가 없으니까 부서장님에 대해서 바로 짚기보다는 이분이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직하기 전에 이렇게 복귀하게 되었을까? 네.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찜찜했길래 이 사연을 보냈을까? 네. 우선 그 포인트를 짚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포인트가 찜찜했을까요? 이 사람이 나라면,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이 나라면 어떤 부분이 찜찜했을까? 찜찜했을까? 네. 저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네. 있었는데 일단 이게 눈에 띄었어요. 부서장님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하면서 지원 역할을 잘해달라라고 했는데 이 의미에 대한 본인의 해석? 이 한번 돌아봐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한다고는 말해주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는 않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의미였을까? 네. 이런 상황에 잘했다라는 거는 보통 부서장들은 어떤 때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잘하지 않는데 잘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잘했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안 할 거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그치만 뭐 조금 좀 두고 보고 싶다 이럴 때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라고 지금 딱 짚어 피드백을 주기가 애매한 순간이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왜 내가 하는 거를 지원해 주지 않지 하는 이 약간 이중적인 서로 이제 배치되는 어떤 이 반응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드백이 구체적이 않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평가내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못하고 있는데 뭐 잘한다고 하면서도 얘는 그냥 지원 역할만 맡겨야 돼. 이런 어떤 플레이를 하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았을까? 이제 이걸 우리가 짚어드려야 되잖아요.
자기 상사도 제가 보기에 이 이제 비부서장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중인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연자께서는 옆에 부서에 있으면서 이 비부서를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내가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비부서로 옮겨오는 순간부터 뭔가 본인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막 쏟아부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장이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던지신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죠.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이 이직을 또 하시니까 여러 변화에 또 직면할 텐데 우리가 변화라는 게 이렇게 이직을 할 때도 변화를 하는 거지만 상사가 바뀔 때도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뭔가 내가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릴라이어블하네. 네.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좀 과하게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삐걱거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지켜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본인이 옳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공감 수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되게 과속하는 경향이. 그렇죠. 네, 내 속도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의 공감이나 설득보다는 행동화 저질러버리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굉장히 당황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연에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이 팀이 경력직으로 최근에 구성이 됐고 다수의 사람들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 본인은 서포터가 아니라 주도를 하고 싶었겠지만 이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리드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부서 이동했잖아. 그럼 기존 부서원들이 하려고 하는데 잘 지원해줘서 이게 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게 전 정당하다고 봐요. 자리를 좀 잘 잡아라. 니도 옮겼으니 이런 뜻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룩백을 이제 지금 해고를 하고 계신 건데 이제 앞으로 가서 자리를 잘 잡기 위한 어떤 팁 같은 거 좀 드리면 어떨까요? 일단은 어느 조직에 가든지 그 부서장하고 온라인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모든 부서장은 자기 나름의 조직 운영에 원칙 있고 지향하는 어떤 전략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온전히 내가 이해하기 전에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해서 너무 앞질러 가버리면 이제 부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서장한테 온라인을 먼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존 인력들, 기존 팀원들의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듣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직을 하고 난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어떻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잘하던 사람들 또 좀 프로세스 같은 게 잘 잡혀 있던 회사에서 이제 어딘가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되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좋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되게 새로운 곳에 자리 잡는 데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배척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들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 사연자도 내가 옳아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부서장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원래 비부서에 있던 그 시니어들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서로 옳다는 게 충돌돼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조인을 하신 뉴 조이너 같은 경우 기존 조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는 걸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근데 그걸 다 듣고 보면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자가당착에 빠져 있으시네 이러면 굉장히 겸손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아이디어부터 질러버리면 저항감을 받게 되는 게 수순이에요. 그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옳은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그렇지. 그러고 그런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끌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조직에 가서 이동해서 이제 성공하시려고 하면 지금 이 복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지금 짚어드렸잖아요. 그걸 새 조직에서 잘 적용하시고 성공했다는 얘기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네. 빠진 게 있을까요? 아니요. 고민 네. 더 있으면 또 사연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